2002년 5월 3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인류 최고의 스포츠 축제 중 하나인 월드컵이 2002 한일 월드컵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 개최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대회 역사상 첫 공동 개최 대회였습니다. 공동 개최가 결정되었지만 양국은 국가 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이 있을 만큼 서로 문화 교류가 적었고, 특히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음지가 아니면 일본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등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 한일 대중문화 개방 정책이 6년여에 걸쳐 이뤄지면서 일본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이 국내에 정식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에 개최가 예정된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한일 양국 간의 민간 교류 차원에서의 기획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인기 아이돌 그룹 스마베 멤버 쿠사나기 치요시가 2002년 자신의 한자로 된 이름을 한국어로 음차한 초난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수 활동을 한 것도 2002 월드컵 시즌에 맞춰 한국어를 배우는 방송 기획이 커지면서 진행된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송국 차원에서의 기획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 단연 이목을 끌었던 것은 한국과 일본의 배우들이 출연하는 특집 드라마를 제작하는 기획이었습니다. 2002년 2월에 방영된 원빈과 후카다 쿄코 주연의 한일 합작 특집 드라마 프렌즈는 우리나라 방송국 MBC와 일본의 공중파 TBS가 공동 제작한 드라마로 총 4부작을 이틀에 걸쳐 방영하는 형태로 공개되었으며, 드라마 전반부 2부를 한국 제작진이, 드라마 후반부 2부를 일본 제작진이 제작하는 형태로 제작되어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과 각본 역시 한국과 일본 스태프들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홍콩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일본인 여주인공이 한국인 남자 주인공을 소매치기범으로 오해하였다가 서로 가까워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드라마가 제작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부와 2부가 14.1%, 3부와 4부가 15.3%의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부와 2부가 19%, 3부와 4부가 15%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같은 해 일본 공중파 TV아사히는 앞서 언급한 초난강과 같은 스마베 멤버의 이나가키 고로와 우리나라 여배우 김윤경을 섭외해 결혼의 조건이라는 2부작 특집극을 제작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프렌즈와는 다르게 일본 공중파 방송사가 단독으로 주도한 기획이었으며, 일본인 남자 주인공이 한국인 여자 주인공과 사랑에 빠지면서 그녀의 고향인 제주도로 가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2002년 11월 15일부터 2부작으로 방송된 특집 드라마 소나기 빅 앤 오호는 MBC가 일본의 공중파 후지TV와 손잡고 제작한 작품이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우리나라 배우 지즈니 씨가, 여자 주인공은 일본의 여배우 요네쿠라 요코가 맡았으며, 제작 형태는 드라마 프렌즈와 유사하게 한일 양국의 스태프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02 월드컵은 끝났지만 성황리에 끝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드라마로 소개되었으며, 오빠의 살인 사건을 규명하러 한국에 온 일본인 여주인공이 수사를 맡은 한국 형사와 함께 수사를 하는 가운데 사랑이 싹 튼다는 스토리로 진행되는 드라마였습니다. MBC와 후지TV는 2004년 또 한 번 함께 손을 잡고 우리나라 배우 조연재와 일본의 배우 나카고시 노리코를 주연으로 내세운 특집극 별의 소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문화교류 차원에서의 특집극 등으로 제한적이었던 한일 양국 배우들의 공동 출연 드라마 제작 흐름은 2004년 우리나라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 NHK 위성방송 채널에서 방영된 후 큰 인기를 얻어 아예 NHK의 공중파에서도 송출하며 전환기를 맞습니다. 주연인 배용준은 그의 이름 가운데 글자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용과 일본에서 님이라는 의미의 존칭인 사마를 붙인 윤사마가 되었고, 여주인공 최지우는 일본어로 공주를 뜻하는 히메를 붙인 지우이메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일본 1차 한류 붐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배용준이 처음 일본 공항에 입국했을 때 일본 공항은 일대 마비가 되었고, 이후 배용준, 장동건, 이병헌, 원빈 등의 4사람이 속칭 한류 4대 천왕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타모리, 비트 다케시와 함께 빅3 개그맨 중 하나로 불리는 아카시아 산마는 아예 한 예능에서 배용준을 코스프레한 모습을 하고 산사마라고 불러달라고 하며 개그 소재로 썼을 정도로 윤사마 열풍은 일본 방송가에서 대단했으며, 윤사마의 신드롬으로 한류 열풍이 생겨나자 덩달아 한국 배우들의 일본 진출도 활발해지게 되었고, 일본 드라마에 한국 배우들이 출연하거나 인기 한류 드라마를 일본에서 리메이크하는 경우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히키코모리의 여자라는 작품으로 첫 일본 드라마 출연을 하게 된 배우 류시원 씨는 이후 2007년에 돈도하레, 조시데카 등의 일본 드라마에 출연하였으며, 2007년에 배용준 씨 주연 드라마 호텔리어가 일본에서 리메이크되면서
배용준 씨가 일본판에 카메오 출연을 하게 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1차 한류붐의 핵심 주역 중 하나였던 겨울연가의 여주인공 최지호는 2006년 일본 공중파 TBS 드라마 윤무공 론도라는 작품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인기 배우 다케노우치 유타카가 맡은 이 드라마는 한 일본 형사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여주인공과 엮이면서 벌어지는 서스펜스 드라마로 제작되었으며 한류를 의식하지 않은 순수하게 서스펜스 드라마로 제작되어 이목을 끌었습니다. 드라마에는 조연으로 배우 이정현, 신현준, 김혜숙이 함께 출연하기도 했고 메인 주제가 중 하나를 가수 이승철이 담당하기도 했는데 첫 회 시청률이 무려 20%를 기록하며 일본 방송가의 초대박 기준인 20%를 넘겨 화제가 되었으며 최종화는 17.7%, 평균 시청률은 15.5%를 기록해 인기리에 종영되었습니다. 배우 이병헌은 2010년 일본 드라마 외교관 쿠로다 코사쿠에 특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겨울연가에 출연한 고 박용화 등 조연 배우들도 일본에서 연기 활동이나 가수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고 박용화는 2005년 동경만경이라는 제1교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의 후반부에 출연하고 2009년에는 후지TV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드라마에도 드라마 종반부에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도 이전까지는 일본의 한류붐이 일본에서 아줌마들이 주로 드라마나 한류 가수들로 소비하는 형태라는 이미지가 있기도 했는데 그래서였는지 2011년 9월 10일부터 2부작으로 방영된 KBS의 특집극 노리코 서울에 가다는 한류 가수에 빠진 17년차 일본 주부 노리코가 한국에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드라마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인 2011년 10월 23일에는 우리나라 배우 김태희 씨가 일본의 공중파 후지TV의 드라마 나와 스타의 99일이라는 작품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만드는 한류 드라마라는 기획 아래 김태희 씨는 한류 스타 한유나 역을 맡았고 남자 주인공 니시지마 히데토시가 한류 스타 한유나가 일본에서 촬영하는 드라마 촬영장을 99일간 보디가드로 나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드라마에는 2PM의 멤버 태견이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K-팝 아이돌들의 2차 한류붐이 시작되면서 일본 드라마에 출연하는 한국 배우나 연예인들 출연 형태가 다시 한번 큰 전환점을 맞습니다. 2010년부터 일본에서 소위 2차 한류붐이라 불리는 K-팝 열풍이 커지면서 K-팝 아이돌들을 일본 드라마에 출연시켜 관심을 모으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동방신기 전 멤버 김재중이 일본 드라마 솔직하지 못해서에 출연했고 걸그룹 카라는 2011년 1월 14일부터 12부작 심야 드라마 우라카라의 멤버 전원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소녀시대는 일본의 국민 만화로도 불리우는 사자의 상의 실사 드라마 시리즈에 카메오 출연을 하기도 했고 인피니트의 멤버 엘도 지우 경시청 특수범수사계라는 드라마에 특별 출연을 하였으며 애프터스쿨의 리지도 2013년에 일본 드라마 악령병동에 카메오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본격화된 K-팝 아이돌들의 일본 드라마 출연은 2차 한류 붐이라 불리던 K-팝 아이돌의 인기를 활용해 드라마의 성공을 이끌어내려는 일본 드라마 업계의 기획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2년여도 되지 않아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차 한류 붐의 인기를 누리려는 일본 방송가들이 K-팝 아이돌들의 섭외를 앞다투어 진행하면서 일본 대중들에게도 다소간의 피로감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규모는 크지 않았다지만 일본 공중파 후지TV 앞에서 혐한 시위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인해 한일 간의 분위기가 경직되자 일본 미디어에서 K-팝 가수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일본 시장에서 인기 기반이 잡힌 K-팝 그룹들은 콘서트 투어 등 공연 중심으로 활동을 하며 활로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일 양국 배우들의 출연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일단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 작품들을 일본 대중들이 접하는 데 있어 접근성이 올라갔고 OTT는 상대적으로 한일 양국의 공중파나 TV 드라마와 달리 정치적인 이슈 등 양국 간의 외부적인 논란이 있어도 편성 영향이 덜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동시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한일 양국뿐 아니라 새로운 해외에서 반응을 끌어낼 수도 있는 등의 장점이 뚜렷하다는 점이 부각된 것입니다. 또한 일본 업계 입장에서 보면 한국 배우와 일본 배우가 합작해 제작할 경우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한국 드라마의 해외 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일본 배우와 일본 제작진이 참여한 작품이 노출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 컨텐츠의 소비력이 높은 일본에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점차 양국 간의 배우나 제작진들이 합작하는 드라마가 늘어나는 추세가 됐음이었다.
한편 2019년 일본 영화 신문기자가 개봉하면서 한일 합작 드라마와 콘텐츠 제작에 새로운 방향이 생겨났습니다. 이 영화는 일본의 정치권에서 유야무야 넘겨버려 논란이 되었던 아베 전 총리의 사학 스캔들을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기 전 모티브화한 영화다 보니 제대로 된 투자를 받기 어려웠고 일본 배우들도 향후 활동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출연을 고사하면서 제작 과정 자체가 험난했습니다. 남자 배우는 인기 배우 마츠자카 토리가 용기 있게 출연을 결정지었으나 여배우의 캐스팅은 계속 난항을 겪던 도중 한일 혼혈이면서 미국에서 성장했다는 독특한 설정을 붙여 우리나라 여배우 심은경이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감독 쿠지이 미치히토는 개봉 직전부터 일관되게 정치적 압박으로 일본인 캐스팅이 어려워 심은경을 캐스팅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 중인 상황이지만 심은경이라는 배우가 일본 입장에서는 해외 배우이다 보니 정치적인 이슈로 압박을 가하기 어려웠기에 캐스팅이 되었다는 의혹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무튼 일본어 원어민이 아니어서 어색할 수 있는 심은경 배우의 일본어 대사 처리 문제는 앞서 언급한 해외 출신 일본인이라는 설정으로 풀어갔으며 일본에서 개봉 한 달 만에 4억엔, 하나로 약 40억엔의 수익을 올리는 등 제대로 된 미디어 홍보조차 아베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성적을 냈으며 제43회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을 모두 신문기자가 휩쓰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자극받은 일본 미디어 업계는 신문기자를 아예 넷플릭스 전용 드라마로 2022년 새롭게 각색해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성공으로 심은경이라는 우리나라 배우가 일본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배우 캐스팅으로 일본의 드라마나 영화의 작품의 주제 선정이 더 폭넓게 가능해진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후 심은경은 현재 2020년부터 매년 일본 드라마와 영화의 주조연으로 캐스팅되며 활발하게 일본에서 배우 활동 중에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OTT 플랫폼의 시장이 커지면서 한일 배우들이 공동 출연하는 드라마가 늘어나는 가운데 2024년 일본의 공중파 TBS에서 방영된 드라마 I Love You는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배우 최종엽과 일본 여배우 니카이도 후미가 주연을 맡은 이 드라마는 바다에서 사고를 당해 상대의 속마음이 귀에 들리는 초능력을 갖게 된 여주인공이 한국어로 속마음을 생각하는 한국 유학생 남주인공과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드라마로 작품 자체는 소위 한류 드라마의 인기 요인을 분석해서 제작된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나 여주인공이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이 있음에도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 남주인공과 겪는 해프닝이 생겨난다는 기획에서 착안해 본방에서는 남주인공의 한국어 대사가 나오더라도 한국어 대사 처리 중임을 알리는 말만 소개되고 남주인공의 한국어 대사는 제방이나 OTT 플랫폼에서만 일본어 번역 자막을 붙임으로써 본방에서 여주인공의 감정을 한국어를 모르는 일본 시청자들이 동일시에 느낌과 동시에 추후 일본어 자막이 붙은 제방 및 OTT 재시청을 유도하는 등 영리한 기획이 합쳐진 작품이었습니다. 드라마 시청률은 10% 이상을 기록한 회차가 없을 정도로 최근 OTT 플랫폼 대두 등으로 평균 시청률이 하락 중인 일본 방송가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아쉬운 시청률을 기록한 것처럼 보였으나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플랫폼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도리어 TBS는 드라마의 성공을 자축하고 주연 배우들이 팬들과 만나는 오프라인 이벤트도 대대적으로 기획했으며 주연 배우 최종엽은 일본에서 아직 소위 한류 스타로서 크게 인기를 얻기 전임에도 모험적으로 캐스팅이 되었던 상황에서 일약 협사마, 협장으로 불리우며 새로운 한류 스타로 우뚝 서 일본에서 대규모의 팬미팅 공연을 여는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또한 드라마의 항공 로켓 촬영지 서울 북촌, 낙산공원, 한강대교 등은 일본 관광객들의 성지순례 장소로 각광받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엽은 심은경의 뒤를 이어 일본에서 출연한 작품으로 배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셈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류 스타로서 혹은 K-팝 스타로서 흥행카드로 캐스팅이 되던 한국 배우들은 이제 보다 치밀한 기획과 한일합작 드라마에 전략적으로 캐스팅이 된 사례가 생겨난 가운데 2024년 하반기에는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일 합작 드라마가 공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남자 배우 사카구치 켄타로와 우리나라 여배우 이세영이 우리나라 OTT 쿠팡 플레이 오리지널 시리즈 사랑 후에 오는 것들에서 주연을 맡는 것이 결정되었으며 이 드라마는 한일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는 이야기로 소설가 공지영, 치지 히토나리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또 배우 오구리 슌과 한효주도 일본 넷플릭스 시리즈 작품 로맨틱 어나니머스의 주연을 맡는 것이 결정되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문화 교류 차원에서 시작된 양국의 합작 드라마 프로젝트는 한류 열풍을 거치면서 흥행카드로서 한류 스타가 부각되며
일본 드라마에서 캐스팅이 이루어지다가 현재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배우, 한국 드라마,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을 공유하려는 취지로 그리고 한류 소비가 활발한 일본이라는 나라에서의 흥행을 위해 양국 간의 합작 드라마가 증가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국가 간의 긴장감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한일 합작 드라마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 또 양국 간의 시청자들을 사로잡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